어제 대선 후보 2차 토론을 했죠. 대장동 얘기도 조금 나왔고 김혜경 씨 얘기도 좀 나왔어요.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얘기했죠. 첫 번째, 청년 대책.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보니까 딱히 대책이 있진 않았죠. 허나 확실히 누가 되었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. 너무 아니라고 막연한 기대인가? 그죠? 확실한 건 일자리가 창출되려면 중소기업 이하의 기업들이 살아나야 어느 정도 극복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청년주택, 마찬가지죠. 뭐 자금이 얼마나 든다라는 지적들이 나왔는데 나랏빚이 더 생겨도 주택과 일자리가 뒷받침되면 다시 세금이 거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맞습니다. 다음 정권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많은 의견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꼭 참여들 하세요. 자, 그리고 요즘 핫한 이슈죠. 적폐. 보시다시피 방역부터 소통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토론이었죠. 다 잘못됐다고 하잖아. 온라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부분 정치는 그렇게 못하죠.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사실 이게 정놀이란 얘기예요. 이걸 몰아내는 게 결국 적폐청산인 건데 그쪽 분들은 여전히 옹호하고 있지만 팩트는 사실 이거였습니다. 방역에 대한 잘못된 방향과 잘못된 초기 대응, 이미 많은 피해를 봤죠. 그 피해를 국민들의 희생으로 버티게 되었죠. 더 심각하게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로 인해 자살을 하고 백신으로 인한 사망자까지 이런 것들을 진상규명하다 보면 역대 가장 비참한 정권의 최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토론 중 가장 심도 있게 다뤄진 것이 국민연금이었는데 저도 국민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. 이러다 보니까 또 자랑스럽게 또 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진짜. 그때 영상과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걸 보면 꽤 잘 만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진 이유는 사실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깊이 있게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지금 현재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낸 다음에 정작 65세가 돼서 받을 때가 됐을 때 나라에서는 줄 돈이 없는 거죠.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? 사실입니다. 근데 그대로 놔두는 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. 좀 더 나아가서 2088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.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이 됩니다. 이게 뭐야? 이게 보통 대선 후보들이 말 안 하는 공약이거든요. 표 떨어질까봐. 왜냐하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고 청년들은 4, 50년 후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고. 근데 이걸 꺼내야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고 1년이라도 빨리 해야지 조금이라도 바로 잡을 수 있어요. 네. 정말 심각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도 그냥 내면 받는다 정도로 보시지 마시고 이런 거에 목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. 자, 다음 안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아니 뭐 이재명 후보가 종전이란 얘기를 했어요.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. 북한이 일반 나라면 저도 이런 말 안 하죠. 잊으셨습니까? 김정은이 어쨌든 다음 정권을 계승받는 후계자가 되기 위해 장남 김정남이를 죽였죠.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전쟁을 하면 김정은 체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. 독재란 게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는 쳐들어가지 않죠.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, 즉 도발에 의한 것인데 쳐들어오면 다른 나라들이 가만히 안 있죠. 그럼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의 이익구조로 인해 개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 미군 철수 같은 걸 주장하잖아요.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을 우린 쉽게 접할 수 있죠. 이런 단체야. 여성단체가 뜬금없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 등이 바로 지금 저희가 이 세력들을 와해시켜야 되는 이유입니다. 사드는 뭐 스타크래프트로 보면 터렛 같은 거예요. 방어타워입니다. 방어타워. 배치하면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들을 보면 그게 어떤 세력들이고 어떤 이익관계를 갖고 있는지 사실 너무 잘 보이죠. 우리 쪽으로 타격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방법밖에 실제로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떡하자는 겁니까? 그냥 쏘면 맞자는 건가요? 쏘면 맞으실래요?
북한에서 장난감으로 지금 실험합니까? 언젠가는 쏠 수도 있다는 거. 얼마 전에는 멸국놀이를 하더니 이 전쟁을 해가지고 그럼 멸국으로 가자는 겁니까? 평화로 전쟁을 막을 수는 있어도 전쟁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. 멸공이라고 한다고 공산당 안 없어지니까 걱정 마세요. 공산당 없어질까 봐 그래 겁나세요.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요. 부르르 떨면서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느냐. 아니 평화를 깨는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까? 북한입니까? 평화와 그리고 전쟁 억지, 안보를 튼튼히 하고 그렇지만 평화적인 대화 노력을 하고 이것이 국익에 맞는 거죠. 대통령 보고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 보고 웃고 있다고 그래서 끽소리도 못하고 무슨 뭐 머저리 소리나 듣고 우리 돈으로 지어준 남북연락사무소 그 건물 폭파하는데도 뻔히 쳐다보고 항의 한번 못하고 그게 무슨 평화입니까? 군에 갔다 온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. 우리는 선제 공격, 침공 하지 않는단 말이죠. 방어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논할 가치가 없는 내용입니다. 우리는 견고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죠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 한 줄 평 같은 거 잘 안 하는 편인데, 아니 서결이 형 질문의 99%를 이재명에게 쏟아붓고 나서 1%를 안철수 후보에게 의견을 묻는 거, 이거 너무 웃겼어요. 왜 검사가 왜 그러십니까?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. 알겠습니다. 저 윤석열 후보 다른 분께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실이 아닌 30초 말씀을 이상 이렇게 하시니까 네. 30초 이상 답변을 보자게 되니까 되도록 짧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우리 안철수 후보님 이게 경찰이 부실 수사하고 검찰에서도 이 자금을 따라가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가 상부에서 누르고 해서 그 차장 검사가 사표 내고 최근에 보도된 거 보셨습니까? 예. 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게 검경에서 제대로 수사했는데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께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된 거라고 보십니까? 어떻습니까? 저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다시 한 번 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유명무실화된 그런 그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없애고 그런 식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 예, 수고하셨고요.